예, 두 집단의 평균 비교에서 오늘 배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통계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Z검정, T검정, T검정 이 세 개는 다 사용했었죠. 그리고 맨 위에 T검정 쌍체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두 평균 차이의 검정입니다. 그런데 앞절과는 달리 그 두 집단이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남자, 여자처럼 서로 독립적인 집단이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두 평균은 쌍체 비교라고 해서 한 개체한테 두 번의 관측값을 얻은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독립인 집단이고요. 독립이 아닌 경우는 왼쪽 손에서 측정하고 오른쪽 손에서 측정하고 즉 한 개체에서 두 번의 측정값을 가진 그 두 개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쌍체 비교 또는 짝이 지어져 있다 해서 짝진 표본, 대응 표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기 전과 광고를 본 후에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 전의 인지도와 본 후의 인지도 한 사람한테 두 번 측정한 거니까 이것은 두 개를 비교하지만 쌍체 비교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다가는 광고를 보여주고 한 그룹에다가는 그 광고를 보여주지 않은 다음에 광고를 본 그룹에서 인지도를 조사하고 광고를 보지 않은 그룹에서 인지도를 조사한 다음에 그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것은 T검정, 지금까지 배웠던 등분산 가정 또는 이분산 가정 두 집단 T검정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때는 한 개체에서 두 값을 얻었으면 쌍체 비교, 남자, 여자처럼 완전히 분리된 집단이면 T검정, 등분산 가정 또는 이분산 가정 두 집단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쌍체 비교에 대한 예제로 228페이지의 예제 5.10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다이어트 전과 후의 체중을 조사한 것입니다. 5명한테 다이어트 전과 후의 체중을 측정하였더니 다이어트 전의 평균이 66.4kg이었고요. 다이어트 후의 평균이 63.6이었습니다. 약 3kg 정도 다이어트 후에 평균 체중이 줄었습니다. 자,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 집단이 한 사람이 두 번씩 측정을 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집단이 아니라 종속되어 있죠. 짝진 표본입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 쌍체 비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차는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다이어트 후에 평균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단측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측 검증입니다. 가설은 규모가설은 전과 후의 평균이 같다겠죠. 차이 없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전의 평균이 후의 평균보다 크다. 즉 후의 평균이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겠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 방향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단측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쌍체 비교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집단이 있고 Y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두 집단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은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통계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테크닉을 씁니다. 일단 X값에서 Y값을 빼줍니다. 이 X1과 Y1은 한 개체한테서 측정된 값입니다. 한 개체한테서 요 값과 요 값을 동시에 측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 X1 빼기 Y1을 D1, 요 값을 D2 해서 DN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렇다면 이 X와 Y가 서로 독립은 아니었지만 요 빼준 값들, 요 값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이 상태에서 검증의 판단 기준은 요 값들의 표본 평균 D⁻을 이용합니다. 자, 만약에 요 X와 Y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이 X집단과 Y집단이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이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래서 d바가 0에 가까운 값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매우 큰 값 또는 매우 작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x집단의 평균이 크다는 의미고, 이 값이 마이너스 쪽으로 크면, 그러니까 작으면 y집단 값이 크다는 얘기죠. 이것은 한 모집단의 평균 검정과 동일하게 바뀝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엑셀에 의해서 쉽게 풀고자 합니다. 자,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데이터라고 했었죠. 5명한테 다이어트 전의 체중과 다이어트 후의 체중을 측정했습니다. 60kg이었던 사람이 57kg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이어트 전과 후의 데이터를 얻었고요. 데이터 분석 도구에 T검정 쌍체 비교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검정 쌍체 비교를 이용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러한 대화상자가 나오고요. 변수 1의 입력 범위 A부터 6까지요. 그 다음에 변수 2의 입력 범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평균 차이는 0이냐 0보다 크냐 하기 때문에 가설 평균 차는 0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름표에 체크하시고 출력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러한 출력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이어트 전에 66.4였다가 다이어트 후에 63.6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쭉 가다가 보시니까 자유도는 4죠. 체중 변화율 5개의 데이터를 갖고서 맞는 거기 때문에 자유도는 4입니다. 그래서 요 2.8을 표준화 해줬더니 T값이 1.58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P값이죠. 지금 현재 단측 검정이니까 P값이 0.09입니다. 유수준 5%보다 P값 유의 확률이 크니까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즉 평균이 같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의수준이 10%면 규모가설을 기하하겠죠. 평균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의 확률만 읽을 줄 알면 특별하게 통계량 계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두 집단의 평균 비교에 관한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